바로 대나무숲 갈까요? 네, 대나무숲 먼저 가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새 행정부 바이언 지금 친세경 때문에 너무 바이언 좋아.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네. 바로 이제 외교의 위기다라고 하는 비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대한 대응인 거죠. 네. 사실 이제 강력하게 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 이 지역은 사실 이전에 민주당 정부 오바마가 개입을 해서 수치 여사 만나서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친미 성향으로 끌어들여오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 행정부 외교의 가장 성공한 제일 그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미얀마하고 관계 개선이었어요. 뭐 민주주의의 큰형님처럼 미국이 이렇게 딱 뭔가 대승적으로 해결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까지 나대지 마 심장아. 네, 힐러리 클린턴까지 거기 가갖고 그 언니 그 컨셉을 잡아가면서 둘이 동갑내기 아니죠 동년배들끼리 네. 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잘 해놓은 걸로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토니 브링컨이 국무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옛날 니퍼트 우리 주미 대사 있잖아요. 니퍼트 대사하고 데니스 맥로더라고 그 당시 오바마 비서실장 하던 사람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3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바마 3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그 바이언 정부를. 그러니까 이 바이언 정부 안에서 사실상 제일 파워가 센 사람으로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 동북아 특히 이런 그 미얀마를 관련한 이 동남아시아 쪽 행정을 주로 맡아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가 저렇게 넘어가는 걸 가만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거는 미얀마 군부가 주장했었던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먼저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쿠데타의 명분을 해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군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제 아웅산 수치를 이제 감옥에 가둔 것도 불법 무슨 워키토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간첩죄 감금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상해. 여러 가지 이게 얘기는 뭐야?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미국이 최고의 우방이란 말이에요. 미얀마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걸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에다가 상정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썼거든요. 여기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안 하고 그 거부권을 받아들여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뭐 파병이라든지 이런 좀 더 트럼프 같으면 바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카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 그 반체제 인사죠. 현재 구금돼 있었던 반체제 이름이 뭐였죠? 나발리. 네. 나발리 오빠를 알렉세이 나발리 오빠에 대해서 실제로 실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정식으로 투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뭔가를 나서줘야 되는데 또 미국의 경제 제재 하겠다라고 얘기만 큰 소리를 쳐놓고 실질적인 액션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리를 치료하던 러시아 의사가 돌연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 네. 나발리 놔줄 약이나 뭐 주사를 대신 좀 맛보다가 뭐. 기미상국 노릇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아무튼 이런 상황이 생기자마자 지금 폼페이오가 바로 득달같이 들고 트럼프 때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막 국내에서 여론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 갖고 행정명령 내린 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차이나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쓰지 마라라는 거 행정명령까지 내려버린 데다가 각 대학에 들어있는 이제 공자학원 관련된 인물들 또는 천인계획이라 그래갖고 말하자면 미국 내에 있는 교수들이나 지식층들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스파이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걸 때려잡던 것들을 일제히 또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또 발언이 새 나오는 바람에 대만이 겁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오바마 때처럼 또다시 동아시아나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일방적으로 중국 밀어주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 WTO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나서서 중국의 친한 나이지리아 후보한테는 절대 이거 줄 수 없다 그래서 유명희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라라고 명령을 해갖고 각 공관들부터 시작해갖고 일제히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기조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명희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며칠 된 겁니까? 2주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네. 참 우리나라 WTO 한번 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요 결국에. 물론 할 수만 있었다 치면 일본한테는 이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줄 수 있었겠지만 어찌 됐거나 WTO에서 미국이 또 한 번 중국에게 양보를 하는 모양을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좀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WHO에도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WHO 그러니까 그 세계 보건기구에도 이제 트럼프가 지원금 다 끊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 봐서는 이건 바이든이 진짜 시진핑한테 뭔가 약점 잡힌 게 맞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조금 더 민주당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빈 뉴섬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벌써 6번째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민 소환 제도는 당선됐을 때 주지사 선거 당선됐을 때 받았던 투표의 12% 정도를 말하자면 소환 투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어요. 미국 선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150만 명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인가. 6번 시도를 해서 아직까지 150만 원 못 모아서 자꾸 부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3월 17일까지 또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도하는 이유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백신 접종이라든지 방역 관련된 대책들이 늦다 캘리포니아에. 그 다음에 자영업 그러니까 특히 식당들, 카페들이 영업 시간을 9시 이전에 끝내도록 해갖고 저녁 영업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공에 나는데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사실 생산보다는 농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수익들이 많은 도시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그 강화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최악의 상태다 역대 이런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빈 뉴섬을 흔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 자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빈 뉴섬이 차기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 출신이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다 누구의 바운더리다? 낸시 펠로시의 바운더리죠. 나시 펠로시 말고 낸시 펠로시의 나와바리란 말이야. 나시 펠로시. 이게 결과적으로 이
나시 펠로시 이 여자가 차기 어떤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이 여자가 차기 그 주자로 키우는 게 개빈 뉴섬인데 이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제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스캔들이 터지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선거 전에는 이게 중앙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했어요. 주류 언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들 휴교령 내려놓고 공립학교 휴교령 내려놓고 자기 자식들은 다 사립학교 보내서 학교 보낸다든지 자영업자들 영업 못하게 해놓고 본인은 샌프란시스코 단골 식당에 문 닫아놓고 12명 모여갖고 회식하고. 그 누구 생일이었는지 아세요? 그 로비스트 생일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아 간 거라고 봐야 되겠지. 아이고. 아베 아들이랑 스가 아들이랑 스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주류 언론에서 크게 안 다뤄주다가 이게 막 이 심각하게 다뤄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캘리포니아주를 민주당의 어떤 그 텃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의외로 트럼프 측에 의하면 사실상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고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이긴 데인데 이게 대표적인 사기 당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게 된다고 치면 이제 공화당이나 이 선거의 어떤 부당성을 주장하는 쪽에 어떤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제 이미 트럼프는 여기에 차기에 자기 신복을 주지사로 내보내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민 소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되고 재투표를 하게 된다고 치면 오히려 레임덕이 훨씬 더 민주당의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낸시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그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자기만 혼자서 독차내 갖고 뭐 이렇게 혼자 그 황제 미용 받은 그때 그쪽 시들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 민주당 애들은 지네들이 국민들 걱정해갖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뭐 방역이나 백신 앞서 간다 그러는데 전부 다 그 오른쪽에 주사 맞고 왼쪽 팔 더듬고 있고 가짜 주사 맞았다는 소리도 있고 뭐 지들은 통행 제한 시켜놓고 지들끼리 파티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다른 모습들을 자꾸 보이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그동안 텃밭이라고 불렸던 캘리포니아에서까지 이 민주당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트형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틀 동안 조용하셨어요. 네, 골프 치셨나 봐. 조용합니까? 네, 외신이 없더라고. 와, 이 사람 되게 재밌네.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개빈 뉴스. 이 사람의 전 부인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현 여자친구래요. 오? 트럼프 대통령 아들 장남의 현 여자친구가 아 그래서 빡이 돌았나? 장남 여자친구? 네가 우리 며느리감을 사겨 결혼을 해?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부인이 이혼한 전부인이 아.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라고. 그래. 야 미국은 참이 뭐야 이게.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뭔가 바이든만 하겠어? 많이 그 가지고 있겠네. 관계 복잡한 거는 와. 바이든 가문만 하겠어요? 음. 네, 씨. 킴벌리 길포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그리고 아까 그 게빈 뉴섬도 아일랜드 계통이에요. 딱 그 계열이네요. 그 계열이에요. 네. 미국 민주당에서 성공하려면 아일랜드 계통이거나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거나.